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입경제 윌리입니다. 여러분, 딤섬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센과 치히로 영화 속 배경으로도 유명한 대만은 사실 반도체가 떠받치는 나라인 거 알고 계셨어요? 반도체 하면 최고라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쩔쩔매는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현금 100조 원을 다 쏟아부어도 단숨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래요. 애플, AMD, 테슬라 유명 IT 기업들 꽉 잡고 있고, 심지어 이 회사 차량용 반도체를 받지 못한 포드, BMW, 아우디 공장이 멈춰서서 미국, 독일 정부에서 외교전에 나설 정도인 회사입니다. 바로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 절반을 쥐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TSMC입니다. 대체 어떤 회사기에 지금 삼성전자와 비교도 안 될 자리에 올라선 걸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제야 이 파운드리로 불리는 이 시장에 진입하려 애를 쓰는 걸까요? 자, 이 회사를 잘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테크 기업들 왜 잘 나가는지, 반도체 회사들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는 사실 두 종류로 나뉘어요. 바로 기억력 담당의 메모리 반도체, 생각하고 동작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파서 시장을 제패했죠. 그런데 이건 반도체 시장의 20%에 불과하고 같이 한우물을 팠는데 깊이가 다른 시장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코로나에 수요가 폭발한 전자기기,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차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걸 제일 많이,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TSMC입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대규모 투자를 해가면서 치킨 게임으로 일본, 대만 회사들 몰아내고 디램, 낸드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 정상에 섰거든요. 말하자면 많이 찍어내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달라요. 일단 설계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따라 만들 수 있는 기술, 장비를 갖추는데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듭니다. 게다가 아이폰, 전기차처럼 제품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이다 보니까 서로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기업하고만 거래하는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동안 이 분야를 모두 잘했던 회사는 인텔이었죠. 그런데 경쟁사의 반도체 설계 속도를 따라잡히고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점차 설계 따로, 생산 따로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크게 보면 삼성, 인텔처럼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회사가 있고, 영국 ARM처럼 공장 없이 설계만 잘하는 회사, TSMC처럼 오직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로 전문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독특한 시장에서 그저 잘 만들 뿐인 TSMC가 잘 나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기업 모토가 아예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거든요. 내 사업을 훔칠 염려가 없는 회사라는 믿음을 주니까 애플은 내후년까지 설계 물량 다 밀어주고, 같은 대만계 CEO가 있는 AMD, 또 미국이 제재를 하기 전까지 중국 화웨이 생산량을 독점하면서 무려 480개 기업을 장악했던 회사입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이런 점에선 취약하죠. 그렇지 않아도 까다로운 경쟁자에게 핵심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달라 부탁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최근에야 IBM, 인텔, 퀄컴, 엔비디아 일부 물량을 따냈지만 여전히 가격도 비싸고 원하는 것도 많은 7나노급 이하 고성능 칩 수주 물량에서는 TSMC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설계할 회사와 손잡고 시장에 진입을 해도 문제가 또 있어요. 반도체 회로가 점점 물리적인 한계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아예 설계대로 사진 찍듯 그냥 찍어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는 네덜란드 ASML에서 100% 독점하고 있고, 한 대 2천억 원씩 하는데 1년에 겨우 20대밖에 못 만들어요. 일찌감치 이 장비를 받기 시작한 TSMC를 뺀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이걸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회사 TSMC를 키운 건 지금은 고령의 일선에서 물러난 모리스 창 전 회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IBM과 경쟁할 만큼 실력자였고, 대만 정부 요청에 귀국해서 56세에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분야, 오로지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를 처음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의 실력에 놀랐던 이건희 회장이 영입제의까지 했었다고 해요. 모리스 창 회장은 2005년에 이미 70세가 넘어서 한 차례 은퇴를 했었는데, 금융위기로 회사가 기울자 다시 돌아와서 투자 규모를 삼성전자 수준으로 늘리고 회사를 일으켜 세운 인물입니다. 지금 회사 지분을 6%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조만장자 반열에 오른 부호이기도 하죠. 이렇게 30년 넘게 한우물을 파고 거대 기업들과 끈끈한 관계를 지켜온 TSMC를 우리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웬만한 투자금으로는 쉽지 않다, 최대 난적을 만났다라고 말해야 할 정도입니다. 작년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4%, 삼성전자가 17%,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계열사 물량의 절반쯤 의지하고 있으니까 실제 비중은 더 적겠죠. 반대로 TSMC는 내년 애플의 3나노급 아이폰용 AP까지 물량을 확보해서 더 멀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제부터예요. 매년 10조 이상 막대한 투자를 진행할 반도체 회사는 이제 딱 두 곳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는 90년대 적자를 내가면서 키운 시스템 반도체 기술로
얼마 전에 엑시노스 2100 제품으로 5나노급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테슬라 자율주행 핵심 칩 수주를 두고도 TSMC와 경쟁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5나노, 3나노, 2나노 더 정교한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공장을 누가 더 빨리 많이 짓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정점에 가까운 제품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일 겁니다. 두 회사의 점유율 경쟁을 따지다 보면 수주를 맡긴 회사들, 자율주행, 인공지능, 5G, 통신시장에서 누가 앞서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을 수성해야 할 TSMC는 연간 30조, 추격자인 삼성은 올해 10조 원의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회를 발견할 회사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